우리 집 바로 앞에서 하는 거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선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주민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사전투표소 투표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 이곳에서 투표소까지 들어가는데 약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오후 4시 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사전투표율은 전체 15.72%입니다.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같은 시간에는 14.11%였기 때문에 최소한 1.61% 이상 앞서고 있는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일찍 와서 여러 시민들을 만나 뵀었는데요. 오전부터 그리고 점심시간에 그리고 오후 2시 이어서도 계속 시민들께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 이곳 여의도동 투표소 주민자치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직장인들께서 택시 타고 3, 3, 5 동료들끼리 함께 와서 와, 줄이 너무 길다. 아무래도 오늘은 못하겠다. 업무 시간에 잠깐 왔기 때문에 빨리 하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줄이 길 줄은 몰랐다라고 해서 다시 돌아가는 직장인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여의도처럼 여의도처럼 직장인이 많은 곳에는 사전투표소가 한두 곳 더 설치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직장인들이 자투리 시간을 내어서 근무하다가 중간에 잠깐 오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낼 수는 없는데 잠깐 투표하고 얼른 돌아갈 수 있게 최소한 두세 곳 이상의 투표소가 있어야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직장인들이 와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셨다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 점이 매우 아쉽다. 그 헛걸음을 자꾸 하게 되니까요. 제가 이곳 투표소 현장에서 기다리시는 시민들 좀 만나 뵙고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일 늦게 도착한 시민들인 것 같습니다. 잠깐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어머니 잠깐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이곳에 사십니까? 아니요. 여기 직장인이세요? 네. 그럼 회사 근무하시다가 잠깐 오신 거예요? 아니, 잠깐. 인터뷰는 별로? 안녕하십니까? 저를 알아보시는 것 같아서. 그럼요. 유명하신 분. 감사합니다. 저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나오신 건가요? 네. 그 직장은 어디 있으십니까? 여의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서쪽.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증권가에 있어요. 증권가에. 증권가에. 그럼 근무 시간에 잠깐 나오신 건가요? 네, 그렇죠. 시간이 여기서 서시면 최소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으시고. 1시간. 네. 임원이시군요. 아까 직장인들이 오셨다가 택시 타고 오셨다가 도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상사들 눈치가 보여가지고 이렇게 길면 기다릴 수 없을 것 같다. 내일 다시 와야겠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는데. 아침 일찍 오겠죠. 아침 일찍. 예. 그렇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오늘은 내가 사전투표를 시간 내어서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야 투표는 해야죠. 어떤 일이 있어도 투표는 해야 되겠다 생각하셨어요?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비상계엄 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럼 12월 3일 그 밤에 선생님께서는 어디 계셨어요? 집에서 잠자다 일어나서 공포증에서 잠을 못 잤습니다. 공포가 생기셔서. 엘리베이터. 네. 아이고. 마이크가 공포와 함께 떨어졌어요. 그럼요. 네. 예, 놀래죠. 그렇지 않아. 비상계엄이 일어난다고 자꾸 그러는데. 아니라고 그러는데. 네. 꼭 그럴 것만 같은데. 네. 특히 또 증권가에 계시니까 증시가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예, 환율도 엄청나게 올랐고요. 네.
예. 그것 때문에 돈 번 사람도 있긴 하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라고. 네. 근데 전체 우리 시장에 준 충격이 엄청나죠 그때. 그럼요. 내랑 공범들 아니니까 지상. 대란 공공. 그러니까요. 혹시 선생님 지난 TV 토론 1, 2, 3차 있었는데요. 그럼 다 봤습니다. 다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떠세요? 근데 이제 안정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제일 잘하시고 이제 하도 그 프레임을 걸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공격을 수많은 압수수색을 하고 그러는데 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좀 그렇게 좀 젊은 사람이 너무 네. 그렇게 버릇없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오늘 뭐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를 거론했는데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다시 열어서 본인의 질문에는 혐오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제도 제 지나가시고 봤어요. 어제요? 어제 어디서 보셨습니까 저를? 파라곤 쪽으로 이렇게. 예, 여의도 파라곤 쪽에. 거의 저희 회사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그래도 2030 청년 세대들에게는 이준석 후보가 상당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네. 두고 보시면 알겠죠. 이제.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종합주가지수 5,000포인트 얘기를 했는데. 하실 거예요. 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네. 성남에서 경기에서 하시는 거 보면 알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우리 시장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사자가 99마리 양을 몰면은 네. 99마리 양이 사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 99마리 양을 한 사람이 일이나 늑대가 몰게 되면은 예. 그렇게 못하죠. 예.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씀이시긴 하신데.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사자가 예. 99마리 양을 모은 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민생이 너무 안 좋아서 장사도 안 되고 물가가 너무 높아서 월급 빼고 다 올라가지고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말이 안 돼요. 예, 선생님께서 체감하시는 경기는 좀. 굉장히 어렵죠. 예, 사람들 생활이 너무 어렵고 네. 식당 같은 데도 식당 가도 하루면 수없이 문을 닫고 그러잖아요. 수없이 문을 닫고 그러잖아요. 식당들이. 네. 예. 선생님은 어디 사세요? 사는 것은? 저는 저쪽 서쪽에 삽니다. 여의도의 주민이세요? 네, 네. 그럼 관내 투표는 금방 하실 수 있는데? 아니, 사무실이 여기나. 네. 사무실은 네, 여기고 집은 댁은 딴 데 네, 있으시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 투표로 선생님의 소중한 한 표로 네, 이 나라가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진정한 민주주의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생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를 알아보시는 시민분을 좀 만나 뵙고요. 또 빠르게 움직이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뒤쪽에서 또 시민분들 만나 뵙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이라는 유튜브 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투표 오늘 꼭 하러 나오신 거죠? 네. 이 동네 주민이십니까? 아니면은 직장인이세요? 아니, 직장 다니고. 여의도 직장인. 네. 그러면 일하시다 말고 잠깐 짬을 내서 나오신 건가요? 회사 눈치 안 보. 근무 시간이라. 네, 자영업 하잖아요. 사장님이시구나.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냥 넓게. 네, 아니요. 그냥 누구네 집에 다니러 왔다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러시구나. 네, 온 길에 투표를 하고 네, 가야겠다. 네. 귀찮아서 투표 안 할 수도 있고, 본 투표도 있는데, 굳이 오늘 사전 투표 내가 꼭 해야겠다, 첫날 꼭 해야겠다 생각하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혹시 그날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확실히 하려고. 미리 시간 있을 때 반드시 네, 해야겠다. 네. 어떤 마음으로 꼭 이번에 투표 참여하겠다고 생각하셨어요? 다시는 또, 다시는 또. 정말 남부럽지 않은 대통령 뽑고 싶어서. 남부끄럽지 않은 대통령 뽑고 싶어서.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좀 부끄러우셨습니까? 좀 부끄러웠어요. 좀 부끄러웠어요. 어떤 면이 가장 비상계엄?
그러죠. 예. 아무 일이 없는데 우리는 네.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네. 느닷없이 예. 본인의 어떤 이 이점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어떤 자신의 그건 용서가 과오나 안 됐어요. 용서가 안 되셨어요. 네. 아, 비상계엄을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예. 비상계엄 이후에 혹시 선생님 삶에 달라진 점이 있으십니까? 비상계엄 이전과 비상계엄 이후 내 삶에 이런 점이 달라졌다.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삶 자체는 특별히 달라진 건 없지만 네. 마음가짐은 많이 달라졌죠. 마음가짐이. 네.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글쎄 우리나라가 뭐 요즘 뭐 해외적으로 인기도 많고 하긴 네네. 한데 지금 내 자신부터가 좀 당당해지고 싶어서 네, 그래서 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 뭐 우리 일단 내실부터 다지자 싶었죠. 예. 네, 지금 그러니까 뭔가 그 이를테면 조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한 나라에서나 그 군사 쿠데타, 비상계엄 이런 게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OECD 11대 경제대국이고 군사력 세계 5위인 선진국가에서 느닷없이 비상계엄이란 이거는 정말 부끄러워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군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투표 꼭 참여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셨군요. 그 실례지만 그 슬아이 자녀가 있으신가요? 둘 있어요. 둘 다 아이들을? 결혼했어요. 아, 둘 다 결혼하셨어요. 네, 그러면 네. 다 일가를 이루고 다 네, 내보낸 혹시 1, 2, 3차 TV 토론은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봤어요. TV 토론은 못 보시고. 혹시 결혼시킨 자녀분들한테도 야, 이번에는 투표 꼭 해야 된다라고 혹시 일르셨어요? 네, 지금 올 거예요, 우리 딸은. 아, 딸이 올 거예요. 따님들도 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 차로 되게다 내려주고 가서 집에 와서 주차하고 다시 예. 걸어오기로 했어요. 아, 그렇구나. 아, 따님하고 같이 지금 네. 투표하러 오신, 딸네 집 오셨구나. 혹시 애기 봐주러 오신 건 아니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놀러 온 거예요. 놀러, 네. 예. 그러면은 사위는 출근하고 딸은, 네. 아니요, 일찍 퇴근했어요. 일찍 퇴근했어. 네. 따위 살다. 아니요, 딸이- 딸이는 딸만 예, 그렇군요. 투표한다고 엄마랑. 엄마랑 투표한다고. 따님하고 주로 정치 얘기 많이 하세요? 잘 안 와요.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만 하죠. 이슈가 있을 때만. 최근에 이준석 후보 발언 가지고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요, 너무 심하게 그러지 마세요. 나 잘 몰라요. 엄마다, 엄마. 인터뷰하고 계셨어요, 어머니께서. 예, 여기.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만했으면. 그만했으면 좋겠었다고 해가지고. 혹시 따님이 대신하시겠습니까? 말 잘 못해서. 네, 아유, 말씀들 너무 잘하시는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네. 지금 점심시간에 투표줄 어땠는지 알고 싶다라는 거죠. 점심시간에 투표줄 굉장히 많이 길게 섰다는 것이고요. 네,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작진으로부터 꼭 지금 보도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고 그래서요. 예. 11시에서 12시 사이에는 지금 여기가 오후 들어서 저는 여기까지도 굉장히 길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뒤에 있는 사거리까지 그러니까 지금 있는 주민센터 기준으로 500m 예, 롯데캐슬 아파트가 저 뒤에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까지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직장인들께서 투표하러 굉장히 많이 나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젊은 분들이 계셔서 잠깐 좀 여쭤봐도 되겠죠? 예? 같은 직장 분들인 것 같은데? 네. 그러시죠? 네, 예. 네, 네. 함께 오신 거예요? 네네. 택시 타고 오셨어요? 아, 네. 네. 같은 그 회사, 같은 팀, 같은 동료들끼리 야, 우리 투표하러 가자 이렇게 해서 나오신 거예요? 네, 누가 네, 제일 네. 선배예요? 선배? 예. 동료 다? 누가 제일 언니예요? 다 동료. 아, 동료분들이시구나. 어떤 회사 다니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아, 뭐 상호는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저희 부동산 부동산, 관련한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회사에서 개발 업무를 담당하시는 컴퓨터 엔지니어들이시군요. 네. 지금 다들 20대? 네. 30대? 20대? 30대. 20, 30대 청년들이시네요. 취직을 비교적 일찍 하셨습니다. 확실히 이과가 취업이 잘 되는군요. 그러면 지금 취직하신 지 몇 년 차 되세요? 아, 저는 8년 차. 8년 차. 저는 4년. 4년 차.
저희는 6년 차. 6년 차. 와, 제일 막내네요. 어떤 마음으로 이번에 꼭 투표해야겠다 생각하셨어요? 아, 저희 손으로 응. 좋은 대통령을 뽑고자 왔습니다. 네. 어떻게? 빨리 가요. 투표줄. 예, 예. 빨리 달려야 됩니다, 이거. 곧 투표하실 수 있겠어요? 예, 꼭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겠다. 여기는. 사실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거니까 예. 이제 좀 참여해서 네. 좋은 대통령을 좋은 대통령 뽑아야겠다. 네, 우리. 저도 좋은 대통령 뽑는데 한 표 던지려고 예, 왔습니다. 예. 혹시 지난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 광화문에 막 집회 있고 그랬잖아요.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광화문에 집회는 한 번도 가보신 적 없으세요? 비상계엄 터졌을 때 소식 처음에 어떻게 접하셨어요? 가족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밖에서 있는데 네, 빨리 들어가라고 그렇게 밖에서 술 마시는데 엄마한테 전화 왔구나. 빨리 집에 들어와, 비상계엄 네, 터졌어. 난리 났어. 네. 이렇게. 그래서 얼른 확인했어요. 네, 그래서 어떠셨어요? 첫 느낌이, 일감이. 그냥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되게 당황스러워. 예, 그렇죠. 비상계엄 책에서밖에 안 보셨죠? 네. 비상계엄이 뭔지도 잘 모르셨고. 우리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어디서 처음 아셨어요? 목이다. 예. 저도 응. 같이 회식. 회식하다가 네. 깜짝 놀래가지고 네. 그럼 다 택시 타고 집에 가신 거예요? 가시면서 욕이 좀 나왔겠는데요? 그냥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당황스러워서, 그냥 예. 뉴스 찾아보고 예, 네. 예, 그러셨구나. 대한민국에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행을 한 겁니다. 대통령 탄핵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6개월 정도 흘러서 딱 6개월이 되는 순간에 저희들이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건데요. 굉장히 투표 줄이 금방금방 주네. 어느덧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투표소 안에까지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줄이 저쪽부터 시작해요. 굉장히, 네. 안 되겠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예. 이번에 투표하고 대통령이 이제 바로 임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떤 나라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다 같이 살기 좋은 다 같이 살기 네. 좋은. 저도 다 같이 살기 좋고 행복한 나라. 행복한 나라. 네. 뭐 이것 좀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세요? 뭐라 해야 돼? 딱히. 예. 그냥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예. 가진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20대 청년들이어서 제가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이준석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은 몰라서 대답을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 알겠습니다. 반드시 투표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20대 청년들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예. 컴퓨터 엔지니어링 하는 프로그래머들 만나 뵀는데요. 저희가, 그 사이에 또 저희가 나와 있는 사이에 또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나와 계십니다. 이동해서 질문을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분 같아가지고, 잠깐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안 하십니까? 뒤로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잠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잠시 인터뷰가. 네. 안녕하세요. 잠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네. 저희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라는 유튜브 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투표장 나오셨는지 말씀 좀 여쭈려고요. 다른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올해 꼭 해야겠다. 일하다 말고. 지난 대선 때는 그럼 투표 안 하셨습니까? 네, 안 했어요. 진짜요? 지난 대선 놓쳤어요. 놓쳤어요.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예. 아, 지난해는 했는데, 예. 그 지난 지난 대통령 선거, 예, 예. 작년 총선 때는 작년에 투표했는데 했습니다. 예. 그 지난 대선, 지난 20대 대통령 네네네. 선거 때는 투표하지 않았다. 근데 이번에는 왜 꼭 이번에는 투표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뭔가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네. 아, 이게 내가 국민으로서 할 일을 못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점 때문에 국민으로서 도래를 못하고 있다 이 생각하십니까? 혼란스러운 때가 그냥 나는 방관자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 표를 어느 편이 되던 간에 네. 저는 또 뽑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할 거지만 네. 여튼 제 의무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나라에 대해서 네. 사랑하는 마음을 예. 잃지 않을 것 같아서. 네, 그렇군요. 혹시 비상계엄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있어요. 그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 네. 선생님, 이게 투표하러 가셔야 돼가지고. 비상계엄 전과 비상계엄 후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좀 바뀌셨어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비상계엄 전과 정치에 관심 없다가 아예. 이제 들여다보고 있어요. 비상계엄 예, 후에는 예. 그 이전에는 일절 관심이 없었는데 네네네네.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정치 뉴스를 살펴보시게 예, 봅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에 대한 위치에서도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영향력이 없어도 네. 그 작은 마음이 하나가 전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닌가. 이런 네, 예.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회 정치 혐오 같은 거 많잖아요. 뭐 네. 누가 되든 대한민국 국민의 삶에 무슨 큰 도움이 되랴, 어차피 다 권력자들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지. 이런 냉소적인 마음이 사실 없는 게 아닌데, 비상계엄 이후에 선생님께서 안 되겠다. 나 작은 힘이지만 나라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은, 네. 이 나라가 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까? 일단 평화로워야 되니까요. 네. 이게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정치인들이 음흠. 자기 어떤 그릇에 대한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네.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네. 이 자리까지 갔을 때 그 자리는 저는 가라 그래도 못 갈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가서 그 일을 할 때에는 그런 소신이 분명하게 있었으면 좋겠고, 네. 요번에 이제 투표하러 나오기 전에 계속 생각한 건 저는 크리스찬일 때 기도를 했는데, 네. 어느 쪽이든지 뭐 당을 떠나서 이 나라의 가장 안전을 위한 분을 누굴 뽑아야 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편지를 써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후보들한테. 왜냐면 이번에 제가 예. 뽑아드리면 정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묻고 싶었어요. 예. 누구를 지지하시길래 이렇게 편지까지 쓰셔서 보내야겠다. 아니 어느 쪽이든지 아하. 갈팡질팡은 했는데 네. 100% 마음에 드는 분은 사실 없어요. 지금 이 순간도? 네, 딱 이 사람이다 싶진 않다. 어떤 마음이냐면 잘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뽑을 거예요.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지금 투표하는 기준, 네. 가장 제1의 기준은 어떤 겁니까? 뭘 기준으로 투표, 대외적으로 봤을 때 네. 뭔가 이게 나라의 정치를 두루두루 잘 알아서 뭔가를 지식적으로든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그런 지난번에 보니까 정치를 너무 모르셔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그 순수함을 뽑아놨어도 네. 그것도 무리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 그 반대 좀 조목조목 잘 아는 분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지금 4명의 후보가 현재 그 경합 중이고, 뭐 경합 중이라는 표현보다 1강, 1중, 1약, 그리고 이제 민주노동당 후보 이렇게 있는데요. 대한민국 이 후보들이 이제 뭐 대통령 선거가 끝나도 앞으로도 이제 계속 정치를 하실 분들인데, 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떻게 정치를 하기를 바라십니까? 일단 당에 속해져 있고 하지만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귀를 1번으로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청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네네. 국민의 소리를. 네네. 예. 당에 대한 위치를 파악하고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보다 네. 그게 조금 미흡해져도 국민들이 어떻게 바람직하게 지금 뭘 원하는지 네. 그게 한마음은 또 아니겠지만 그 서민들의 소리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편지를 써서 좀 네네네네. 나눠주고 싶은 정도라고 하셨는데, 저희 프로그램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 정치 전문 방송이라서. 편지에 쓰고 싶은 내용 어떤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네, 정치인들이 이게 참고를 할 것 제가 같습니다. 유식하지가 않아서 네.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네. 내 밥그릇에 대한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지 않으시고 정말 나라 사랑하는 분, 그리고 진짜 인생의 획을 그을 수 있는 위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 밥그릇 정치하지 말고 네네네네. 네, 공동체, 그렇죠, 공동체, 그렇죠. 공동선을 가장 위해서 큰 거. 위해서 일을 해달라라는 네네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누가 되든지 간에 네, 그렇죠. 누가 되든지 간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최근에 이제 뭐 갈라치기, 혐오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요. 좀 어떤 나라를 희망하세요? 저는 제가 도장을 찍어서 뽑은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또 뽑힌 대통령을 또 존중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응원하시겠습니까? 응원할 건데 네. 정치인 분들도 이게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상대편에서 좋은 의견을 내면 거기에 좀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제가 정치를 몰라도 너무 그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좋은 의견이 있는데 분명히 내 당에서 한 아하.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반대하는 경우를 네. 정치를 모르는 저도 보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대에 대한 존중, 네, 배려.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당은 아니더라도 타 당이어도 좋은 그렇죠. 의견이 있으면 수렴해서 그게 국민을 정치 위한 발전. 거면 거기에 합치를 할 수 있어야 예.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선생님처럼 아유 투표 안 해도 되지 뭐 이러고 깜빡 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께 유권자를 대표해서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사실 일을 하다 지금 나왔는데 그 투표 날도 있지만 미루다 보면 그날 또 일이 생겨서 못할 수도 있어서 지금 차를 유료 주차장에 두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뽑은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내가 한 표를 했을 때 이 나라가 좀 바로 세워지는 역할을 미흡 하나마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투표를 함으로써 국민의 그 역할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우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네, 저희 취재 편의점이라고요. 네, 아까 명함 드렸는데. 취재 편이죠? 예, 어디 저기 유튜브 방송인데요. 네, 유튜브. 예. 어디신가요? 저 여기. 예. 네. 관계자분께서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분께서 인터뷰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잠시 그 사이에 또 시민들께서 굉장히 줄을 많이 서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와,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또 취재 편의점 팬분들도 얼굴은 안 나가고 네. 그러면 목소리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네. 지금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나오신 건가요? 퇴근했습니다. 여의도에 일찍 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출근은 일찍 합니다. 네? 출근은 일찍 합니다. 출근을 일찍 하시고, 네. 그럼 퇴근 시간이 몇 시인가요? 4시입니다. 4시. 네. 와, 4시에 퇴근하면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새벽별 보고 출근해 보십시오. 새벽별.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투표소에 서 계십니까? 그냥 잘 살아보겠다? 잘 살아보겠다. 예. 앞으로는 잘 살아보자. 앞으로 잘 살아보자. 약간 새마을 정신 같은 네. 느낌인데요? 네. 예. 혹시 사실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네. 지난 비상계엄 예. 이후에 6개월 만에 펼쳐지는 대통령 선거인데요. 예. 이번 선거가 오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탄핵이 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네. 그리고 또 그 이후의 과정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저희가 잠깐만 왜 저희 준비를 해주시고 저희가 네. 선관위 문의해보고 이거 해도 되는 건지 알아보고 저희가 할게요. 그러면 이 선생님 지금 잠시만 저희 그게 팬분이라서 아니라 그러는데 지금 저기서 지금 저분이 지금 항의를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선생님 지금 여기서 저희가 지금 여기 저희가 선생님 KBS, SBS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방송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알아보고. 네네네. 잠깐만. 네. 선생님 이분도 안 하니까 이분도 못 하겠어요. 이분도 못 하겠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길거리 민심 투어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인데, 국민의힘의 선대위 관계자신 것 같아요. 아까 저한테 명함을 준 걸 보니까.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고 계세요. 자유로운 시민들의 언론 활동을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폭행을 하려고 하시는데 저거는 아니지 않나요? 조심하라고 시민들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 저희 안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마무리를 하는데, 아니, 근데 선생님. 근데 일단 경찰을 불러주세요. 예. 경찰 계시니까 경찰이 오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관이 문의하시고,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네, 굉장히 화를 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시청자 여러분 당황하셨죠? 무슨 일인지 놀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저희 취재 편의점이 그 취재 활동, 언론사로서 당연한 취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조직통합본부 대한민국 교육연합 특보를 맡고 계신 분께서 저희의 취재 활동을 방해하셨어요. 취재 활동을 방해하시면서 왜 여기에서 시민 인터뷰를 하고 있냐고 느닷없이 반말을 하고 화를 내고, 그래서 경찰이 오고 선관위 관계자가 와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취재 편의점은 이미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된 언론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분이야말로 그냥 개인 방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유 없어요. 느닷없이 나타나서 선거사무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보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이게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헌법 질서를 지켜가는 정말 자유로운 대한민국으로서의 기본 질서를 흔들려는 이런 행동들이 도처에 만연하구나. 제가 30년 기자 생활하면서 취재 활동 중에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오는 것은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촛불 집회 때 제가 태극기 부대 취재할 때 죄송합니다. 태극기 부대 취재할 때 카메라 뺏기고 마이크 뺏기고 그 이후에 제가 지금 처음 당합니다. 지난 취재 활동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비상계엄 이후에 무거운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의 주인으로서, 주권자로서 내가 당당히 한 표를 행사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한도 끝도 없이 흔들릴 수 있겠구나, 이런 절박감과 위기감 속에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긴 시간이지만 기다려서 이 투표 행렬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사실 비상계엄 이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고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그 밤에 아찔했던 순간을 다소 좀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요. 도처에 저런 폭력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이 끝나지 않았다면, 그때 국민들이 국회대로로 나가서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순간 이 자유로운 투표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첫날이고요. 이제 투표 시간이 4시 42분이니까요. 약 1시간 18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1시간 18분 남아 있지만 시간이 짧은 것은 아니니까 주변에 사전투표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가서 투표 참여하셔야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킬 수 있습니다. 어느 후보를 지지하시든 반드시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시기를 좀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터뷰를 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잠시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어머니 잠시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인터뷰는 싫으세요? 목소리만. 네. 목소리도 싫으세요? 싫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인터뷰. 네. 자, 뒤에 어머니 계셔가지고 해보려고 했더니 예, 관내 주민이신 것 같습니다.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말주변이요? 예. 말주변 너무 좋으신데요? 어디 사세요? 집은 저기 구르고 있는데 여기서 일해가지고 오늘 그 사전투표하러 왔어요. 예.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원래 고향은 경상북도요. 경상북도? 예. 어디?
영천. 영천. 예. 예. 경북 영천 주민이시구나. 예, 예. 서울엔 언제 오셨어요? 오래됐어요. 몇 년? 한 20년 됐어요. 네. 줄이 꼬여가지고 네. 안전이 위험해서 통행이 방해가 돼 옆으로 좀만 아, 예, 예, 예. 차량을 이쪽으로 방향으로 하시면 아, 그래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인터뷰 몇 분 정도 저희- 더 하셔야 돼요? 지금 6시가 끝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전에 마무리할 거예요. 아니 근데 저희가 지금 너무 대기 인원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냥 저희 네. 움직이고 가고 있는데. 네네. 응. 그러면 조용히 네네네. 방해되지 아니, 않게. 조용히 방해되지 않게 하고 있었는데, 네. 아까 그분이 오셔서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제가 기자 생활 그쵸. 30년 했는데, 네. 주먹이 먼저 올라오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네네네. 저 그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네네. 그 박근혜 촛불 때, 그 태극기 집회 가면 보던 장면이었어요. 제가 그때 말고 처음 그러면 봤어요. 방해가 되지 않게 줄 서시는 네. 거 좀 네. 해주세요. 네. 경북 영천에서. 예. 서울에 오신 지는 몇 년 되셨어요? 한 20년 다 돼가요. 20년. 네. 그럼 사실상 서울 사람이네요. 야, 실제 네. 서울 사람. 자, 어머니 어떤 마음으로 지금 투표장에 가시려고 줄 서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가 하면, 응, 나는 공개적으로 말해가지고, 응. 여기 김문수, 네, 이분을 찍고 싶은데, 네. 여기 써오셨네. 야, 손목에 까먹을까봐. 까먹을까봐. 김문수 써오셨어요. 야, 이재명 죽어도 하기 싫어요. 이재명 후보는 왜 죽어도 하기 싫으세요? 문제가 많잖아요. 뭐 그거로 인해 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여러 분야에 지금 그게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나는 마음을 딱 잡수시고 이름까지 써오셨어. 야, 김문수 후보를 잘 모르지만. 모르지만 난 네. 여기 아까 주민등록증 안 가져와가지고 저까지 갔다가 또 집에 가져왔어요. 저게 예. 그게 그렇게 네. 뭐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이거는 핸드폰 이거 주민등록증 그런 거였는가 네. 카드하고. 자, 어머니께서는 새로 누가 되든지 간에 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예.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했으면 좋겠는가 하면 한국에 지금 문화생활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한국에 지금 잘못된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정치 면에서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 공무원들이 너무 많고 네? 공무원들이 너무 많고 공무원이요? 예. 공무원들이 너무 많고 쓸데없는 일을 너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꼭 그렇진 않은데. 네. 공무원들이 필요한데. 필요한 것도 많지요. 예. 필요한 것도 많은데 필요 없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님은 현재 봐서는. 공무원 숫자를 좀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 야, 그걸 많이 줄여야 돼요. 절반 예. 이상 줄여도 될 것 같아. 쓸데없는 공무원. 이거 우리 세금만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게는. 예. 알겠습니다. 네. 공무원 숫자를 예. 줄였으면 좋겠다. 공무원 숫자를 많이 줄였으면 좋겠어요. 한 예. 절반 이상 줄여도 된대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세금이 얼마나 나가요? 아이고, 마트에 가서 물건 하나 사도 세금 빠지지. 네. 뭐 당초 이거 뭐 세금 때문에 못 살겠어요. 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야. 알겠습니다. 네, 경북 영천에서 오신 우리 어머니. 야. 네, 투표 잘하고 돌아가십시오. 야, 고맙습니다. 야, 오늘 네. 마음 먹고 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저까지 갔다가 복귀 주민등록증이 아, 없는 거래. 막 네. 비가 지금 온몸이 땀 천지구나. 그렇구나. 꼭 네. 투표하려고요. 알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 지지하시는 분. 네.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근데 너무 근데 선생님 저희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업무 방해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업무- 언론사의 자유로운 활동 취재 아니, 활동을 그러니까 업무 방해- 끊임없이 방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분이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네, 얘기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저를 왜 찍고 계십니까? 네? 왜 저를 찍고 계십니까?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취재는 저희가 하는데 왜 어머니께서 저를 찍고 계십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예. 지금 여의도에서 일하십니까? 아니요, 조카네 놀러 왔다가 여기 아까 줄 서 있는 거 보고 얼른 찍어야지 하고 왔습니다. 얼른 투표해야지 네. 하고 오셨구나. 네. 원래 사는 동네는 어디세요? 저 청주예요. 청주? 오창. 와, 충북 오창? 네. 와, 잠깐 충북 이제 오창에서 언니가 와가지고 네. 이민 간 언니가 이제 딸네 집에 와가지고 네네. 사전 투표하러 왔어요. 퇴근하고. 퇴근하시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여기 한바탕 소란이 있었어요. 취재하다가. 네.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의도가 좀 보수라고 들었어요. 아니 뭐 꼭 그렇진 않아요. 직장인들 굉장히 많이 나오시고 하셨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번 투표
비상계엄 이후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라서 여느 때 투표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선생님도 좀 그러십니까? 저도 그렇죠. 정치에 관심 없다가 이번에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 진짜 네. 죄를 많이 졌구나 하고 시사도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보고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 전, 네, 비상계엄 이후 삶이 많이 좀 달라지셨습니까? 네, 시사를 많이 본다는 시사를 많이 네, 본다. 그래서 많이 저를 아시는군요. 네. 제가 시사 방송에 좀 나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상생활 영위하시다가 보면 한국 사회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인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아무래도 뭐 살다가 보면 시민이라 불평등이 많죠. 네.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네. 어떤 미친 대통령이 왜 이러나 하고 관심 갖게 돼서 열심히 시사도 보고 이번에는 진짜 팔고 넘치고 투표하기. 네. 주변에 친구분들도 좀 그런 편이세요? 네. 아니 열심히 이제 정치에 관심 있는 애들이 있는데 관심 없는 편이라 관심이 없어야지 살기 좋. 그쵸. 사실 국민들이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을 정도로 정치를 잘 해줘야 되는데 늘 우리는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개혁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것보다 그냥 그 대통령님이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도구 열심히 쓸 것 같아서 그냥 믿고. 그냥 믿고. 요새 그 물가, 체감하는 물가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비싸죠. 어떤 품목이 제일 비싼 것 같으세요? 외식 물가 아니면 장바구니 물가? 저도 혼자 있어서 살림을 별로 안 하는데. 살림을 별로 안 하시지만. 별로 안 하는 애들이 다 독립해서. 그래도 하여튼 뭐만 사면 아주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뭐부터 아끼게 되세요? 먹는 거부터 그래도 아끼게 돼요. 먹는 거부터. 그러니까 외식을 제일 먼저 줄이고. 그러니까 식당에 사람이 없고. 식당에 사람이 없으니까 뭐 부자재 파시는 분들도 어렵고. 그래서 거의 경제가 안 도는 것 같습니다. TV 토론 혹시 보셨어요? 네. 3번 다? 아니요. 지난번. 다 봤죠. 3번 다. 1차, 2차, 3차 TV 토론. 그런 거 안 보다가 처음 봤는데. 그런 거 안 보고 드라마 봤는데, 그렇죠. 원래. 드라마 봤는데, 이번엔 내가 TV 토론을 봤다. 왜냐하면, 후보들을 어떤 정책을 얘기하는지 확인하려고. 그게 좀 확인하러 하려는데 서로 뜯으니까 좀 보기 안 좋았죠. 수준이 안 좋고 보기가 안 좋았어. 수준이 너무 안 좋았다. 정책을 진짜 펴줘야 되는데 서로 헐뜯으니까 불편했죠. 헐뜯어서 너무 불편했다. 젊은 정치인 이준석 후보는 어떤 것 같았어요? 재수 없어요. 정말 없어져야 할 정치인 같습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생방송으로 딱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별로 뭐 비호감이었는데 더 비호감으로. 진짜 젊은 사람이 너무 못된 것만 배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저 카메라 보시고 정치에 관심 없는 우리 엄마들 투표에 참여하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나와서 본인이 소신한 바대로 찍었으면 그게 저도 뭐 그렇고 정치에 진짜 관심 죄 받은 것 같아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으시다가 비상계엄 이후에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투표 참여 적극적으로 하게 됐다라는 어머니 말씀 들었습니다. 자, 지금 5시가 아직 5시는 안 됐고 4시 53분인데요. 여전히 줄을 많이 서 계십니다. 저희가 뒤쪽으로 후미로 가서 인터뷰를 또 좀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왠지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 너무 반갑네요. 취재 편의점 알아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의도 주민이십니까? 아니요. 여의도 주민은 아니에요. 여기서 일하시는. 살아요. 아닌데 살아요. 여의도 주민은 아닌데 이곳에 여의도에 살고 있으신. 어떤 관계지? 주민등록증은 딸의 집에 있어요. 딸네 집에 계시는구나. 지금 사전투표 나오셨어요. 본투표도 있는데 왜 굳이 사전투표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간도 잘 안 맞고 음흠. 빨리 투표하고 싶은 마음에. 빨리 투표하고 싶은 네. 마음에. 이번에 빨리 투표해야 되겠다. 원래 투표를 꼭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네, 했습니다. 투표는 꼭 하셨습니까? 네, 네, 예. 맞아요. 이번에는 어떤 마음 때문에 빨리 투표해야겠다 생각하셨어요? 이건요. 네. 너무나 그동안에 이렇게 정말 뒤숭숭하고 항상 걱정스럽고, 정말 그랬어요. 언제 좀 이렇게, 제대로 된 대통령님이 나셔서, 네. 이렇게 좀 나라가 안정이 될까, 이런 마음이 정말 항상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투표를 하고 싶고, 네. 결과도 빨리 보고 싶네요. 네, 빨리 투표도 하고 싶고, 빨리 결과도 나와서, 네. 빨리 대한민국이 안정됐으면 그렇죠. 좋겠다. 맞아요. 비상계엄, 있죠. 어떻게 정말 보셨어요? 저는 대학생들이 그때, 네. 비상계엄에 대해서 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나라가 후퇴되는 네. 그런 날이었고, 정말 그건 너무 분노했어요. 예. 물론 나가서 의견은 못했지만, 예. 정말 분노했습니다. 예. 그 대학생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체포영장 집행되는 과정 그리고 탄핵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막 은박지 담요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눈밭에서 네, 밤을 키세스. 지새우고 키세스 네. 예. 그런 거 보시면서 좀 기성세대로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젊은이들이 대단하죠. 오히려 저는 네. 말하자면 그 나이 들어서 안정적인 것만 맨날 추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그 연세 드시고 저 또래의 네. 분들이 정말 좀 한편으로는 걱정되고 꼭 저렇게 뭔가 이렇게 그냥 뭔가 네. 왜 저렇게 지키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근데 젊은이들한테 정말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네. 그렇게 민주주의를 지켜준. 네, 그럼요. 네, 감사하다. 네. 젊은이들에게. 네, 너무 알겠습니다. 감사하죠. 네. 이번 투표로, 대통령이 새로 당선이 되면, 어떤 개혁 정책을 가장 먼저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물론 요새 너무들 힘들어하니까 경제적으로 예.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우선 빨리 네. 경제적으로 빨리 회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말 그 이재명 후보자가 원하시는 네. 그런 나라가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또 이렇게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좋구만. 관내 그리고 관외에서 투표를 하고 있고요. 아직은 이제는 그렇게 투표 길이 많이 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짧은 선이 있고요. 금방금방 투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10분 이내에 안쪽으로 투표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5시 57분 지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는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네. 사전투표 어디서 하셨나요? 저는 아직 투표는 못했습니다. 아침 방송 마치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가 이제 오후에 현장 스케치하러 여의도 그 동사무소 아니죠 주민자치센터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바탕 소란을 빚고 나니까 저도 어질어질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하나하나 견결하게 지켜나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민 행동, 양심 있는 시민들의 행동, 깨어 있는 시민들의 양심 있는 행동이 결국에는 세상을 바꾼다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됩니다. 늘 현장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4시 57분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몇 분 더 만나 뵙고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네. 선생님 잠깐 인터뷰 괜찮으시냐고요? 어머, 어쩌면 일제히 이렇게 다 무슨 약속이라도 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 고개를 돌리시는지, 예.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게, 근데 또 딱 막상 마이크를 드리면 말씀들을 너무 잘하세요. 일단은 수줍음 때문에 대면 하시고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네. 일단 마이크가 채워지면 너무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전까지는 좀 약간 샤이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긴 시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투표소 현장 스케치,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댓글을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시네요. 네, 구독, 좋아요 이렇게 예, 윤선이 누나 힘내세요. 네, 아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느닷없이 이렇게 언론사의 자유로운 취재 활동을 그것도 국민의힘 관계자가 와서 막 화를 내면서 욕설과 폭력으로 제압하려고 하니까 정말 저도 당황했네요. 과거에 잘 없던 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 역행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아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마무리 인터뷰 그냥 가시렵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네 분 직장 동료 이렇게 예, 직장 동료들 너무 좋다. 예, 요 앞에 직장 동료들 이쪽으로 예. 줄 뺏길까봐 여기 줄 뺏기면 안 돼. 여기 네 직장 동료들 저희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유튜브 방송입니다. 네. 예. 자,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저를 알아보신 분. 직장 동료들이랑 같이 사전 투표하러 왔습니다. 예. 무슨 일을 하십니까? 환경과 생태를 강을 지키는 일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 무슨 구호 같은 거 있어요? 구호? 다정하게 손잡고 밝게 흘러가자. 저희가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에서 멸종위기종 수달이 돌아오게 하고 수달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표는 수달을 위해서 투표합니다. 진짜 수달이 돌아왔어요? 네,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한강에요? 여기 색강 바로 여기 길 건너편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요? 언제부터요? 2021년부터 왔고요. 저희 사회적 한강이 바로 수달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하시네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막 그 후보들끼리 비방 난타를 해가지고 정책 토론을 못해서 사실은 이 기후 위기에 그 어떤 것보다 환경과 생태 문제에 대한 후보자 간 토론이 있었어야 됐는데 막 욕하느라고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런 정책 얘기를. 어느 한 후보는 그 환경 정책이 있었고 1번이 그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 기뻐하고 그 정책이 꼭 되도록 투표하겠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하여 화이팅! 화이팅! 아니 역시 사회단체 활동가분이셔서 그런지 너무 밝고 기운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제가 여기 와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선생님들 만나니까 에너지가 막 생기는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앞에 막 국민의힘 관계자가 와서 방송하지 말라고 그러고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놀랐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을 수 있죠. 그 기후, 생태, 환경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 사실 비상계엄 때문에 펼쳐지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안 가셔도 되죠. 줄을 꼭 지키십시오. 늦어지면 안 됩니다. 빨리 뛰어가야 돼요. 투표 빨리 이동. 저희가 여기 색강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 조심하세요. 할 때 열심히 가서 저희도 애타게 가서 소리치고 외치고 그렇구나. 거리에서 응원봉도 샀어요. 처음 샀어요. 제가 산 응원봉이 누구 건지도 몰라. 조카가 사줬어요. 조카가 응원봉도 사주고 그래서 기념으로 민주주의 기념으로 갖고 있으려고요. 민주주의 기념으로 응원봉도 갖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그 이번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제 다음 주면은 새로운 대통령 시대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이것만큼은 좀 해주십사. 환경과 생태는 진영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꼭 지켜야 하는 거고 미래 세대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니까요. 공약 제대로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약을 제대로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대표님이세요? 예. 조금은 너무 티난다. 저희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에 수달이 돌아오고 정말 아름다운 숲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정치적으로 봐서 지금 시장이 저를 괴롭힙니다. 그만 좀 괴롭히고 수달과 자살하게 좀 해주세요. 그런 대통령을 너무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의동 주민센터에 와서 굉장히 많은 분들 인터뷰했는데 제 귓가에 남은 것은 셋강과 수달입니다. 두 가지만 생각납니다. 꼭 지켜주십시오. 정말 간절합니다. 이렇게 환경생태 활동가들이 아주 신나고 기운차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어떠세요?
기분이 막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인터뷰는 서로 상호 교통하는 행위인데요. 인터뷰를 통해서 저도 기운을 많이 얻거든요. 저런 분들 만나면 진짜 기분이 좋아져요. 그냥 에너지가 팡팡 튀어오릅니다. 네. 자, 근데 이상하게도 줄질 않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또 늘어나고, 지나가고 나면 또 늘어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아서, 저를 보고 살포시 웃으셔서. 자주 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예. 저희 취재 편의점 지금, 네. 현장 라이브 취재 나왔는데요. 네. 지금 퇴근하고 오시는 길이십니까? 네네. 실례지만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금융 쪽이라고. 금융 쪽에, 네. 예. 비상계엄 이후에 한국 시장이 어떻게 됐다고 봐야 됩니까? 좋지 않죠. 예. 그 이재명 후보가 5,000포인트 얘기했는데요. 가능한 숫자입니까? 뭐 그거는 공약으로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돼야 되겠죠. 같이. 여러 가지 상황이. 네. 상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요. 네. 뭐 그런 게 좀 되면 주주의 이익이나 권익 보호가 좀 되면 좀 시장의 변화도 있을까요? 네, 변화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시장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예. 어떤 마음으로 퇴근길에 내가 이 투표는 꼭 하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하셨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권리니까 행사해야죠. 네. 네. 국민의 권리니까 당연히 행사를 해야 된다. 네. 근데 가끔 투표 귀찮아서 하고 싶지 않아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역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투표 계속 하셨습니까? 네. 원하는 대통령이 늘 당선됐습니까?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죠. 예. 그 비상계엄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87년에 민주화가 되고 다시는 비상계엄 같은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건 아마 당연한 거죠. 예. 그런데 이 비상계엄이 터졌고 그 후에 쭉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좀 정치를 보셨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네. 우리 사회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네. 뭐 사법제도나 네. 뭐 여러 가지들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많이 무너져 있다는 걸 알았어요. 네. 사법제도가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로. 네. 예. 이를테면 뭐 지규현 판사의 행동 또는 뭐 여러 가지죠. 뭐 그간에 봤던 여러 가지. 네. 뭐 검찰도 그렇고. 네. 그리고 또 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뭐 이런 것들도 다 여러 가지 다 종합적으로 보실 때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제일 먼저 사법개혁을 해야 됩니까? 뭐 이번에 계엄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뭐 상식 이하의 일들이 뭐 제대로 바로 잡혀져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소위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최소한의 상식선이라고 했던 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평소 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중도? 중도라고 생각을 해요. 중도. 그러니까 일종의 캐스팅 보터 같은 분이네요. 그러니까 누가 잘하는지 보고 정책이나 뭐 이런 걸 보고 평가를 하시는. 이 3차 토론까지 진행이 됐는데 정책 제가 투표를 하러 가셔야 돼가지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결정적인 순간에 끊어져서 길이 더 길어졌어요. 그 사이에 더 길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네. 엄청나게 길이 늘어났네요. 시민들께서 많이 투표 참여하러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또 저희를 만나줄 시민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예. 네네. 저희 지금 인터뷰 중인데.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 잠깐만 뭘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
네. 네, 5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50분 후에는 오늘 사전투표 1일차 투표는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아까 이제 시민분께서는 어떤 교회의 목사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강론을 하면서 일종의 이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시민들이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거 따릉이 타시고 근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투표 참여를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따릉이가 꽤 많아요. 저 뒤에도 보면 따릉이 타고 오시면 따릉이를 굉장히 많이 세워두셨습니다. 따릉이 타고 오셔서 또 따릉이 타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투표하셨습니까? 네네. 네. 네, 지금 빨리 가셔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투표하셨습니까? 지나가는 길이세요? 네. 대체로 현장 인터뷰에는 좀 대한민국 국민들은 좀 부정적이세요. 웬만해서는 마이크를 잘 안 받으시려고 하십니다. 자, 또 퇴근하고 오신 분들인 것 같아서 제일 말미에 계셔서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인터뷰는 싫으시다는. 네.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해요? 아니, 잠시 그냥, 예.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만. 퇴근하고 왔습니다. 퇴근하시고, 네. 퇴근하시고 그냥 친구 만나러 가도 될 텐데. 투표 왜 꼭? 투표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투표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왜 의무라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뭐 벌금도 안 내는데 다른 나라처럼. 그래도 소중한 한 표니까. 네. 그래도 오늘 행사를 하려고 왔습니다.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려고. 너무 부끄러워하셔가지고. 퇴근하시고 투표하시고 어디 가실 겁니까? 친구 만나러 친구 가려고요. 만나러. 네. 요새 친구분들 모이시면 정치 얘기 좀 하십니까? 정치 얘기 저희는 아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실례지만 20대? 네, 저 20대입니다. 20대, 네. 20대 직장인. 네. 네. 그 20대 직장인이 바라보는 한국 정치 좀 어떤 것 같으세요?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 새로 대통령에 선출이 되면 20대가 바라는 정책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20대는 이런 정책을 원한다. 대한민국에. 예. 이거 좀 해줘라. 예.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환경, 조세, 정치개혁, 개헌. 20대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청년들이 더 이렇게 너무 우울한 세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밝아지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정책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가슴 아프다. 우리 청년들이 우울하지 않게, 우울한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20대가 우울하지 않도록 밝게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요거는 나중에 누가 되든지 간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영상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대 청년 말씀 들어봤는데요. 너무 인상이 좋으세요. 그런데 20대 청년들이 우울한 20대가 많이 있다. 20대 청년들이 우울하지 않고 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20대가 활기차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이 방송 보시는 정치인 여러분 반드시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20대가 우울하면 한 사회가 우울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서도 영어 점수 따야죠. 자격증 따야죠. 다 땄는데도 안 됩니다. 인턴도 해야죠. 인턴 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네, 해외 연수 나가서 또 경력 쌓아야죠. 그렇게 해서 회사 들어가도 비정규직부터 시작을 하는 우리 이 현실 안전하고 그리고 정말 질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살고 당당하게 살고 뿌듯하게 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나라 만들어 주실 거죠?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5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려고 했는데요. 줄이 또 늘어났어요. 네. 제가 진짜 퇴근을 할 수가 없네. 어떻게든 퇴근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줄이 또 늘어났습니다. 지금 고개 돌리신 분들은 다 인터뷰하기 싫어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다 같은 마음들이세요? 예? 다 인터뷰는 하고 싶지 않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화내거나 싫어하시거나 체근하시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이 긴 줄을 기다리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저는 한편으로 늘 이제 민심 투어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네, 위기에 강하고요. 어떤 순간에서 우리가 뭉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는 강력한 집단지성의 힘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것이 지금 이런 투표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퇴근하고 오신 것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무슨 일 하십니까? 저는 금융권에서 네.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28살이요. 28살. 그러면은 몇 년 차세요? 저 이제 1년 차입니다. 1년 차 직장인. 네. 증권맨? 네. 그렇군요. 자, 퇴근하고 오셨다 그러셨죠? 네. 야근하고 이러는 거 아니죠, 들어가서?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마음으로 투표장에 오셨습니까? 저는 사실 대통령 선거는 처음이어가지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처음이세요? 네네. 28인데? 그 전에는 제가 한국에 없었어서 못했고. 한국에 없어서. 실제로는 예. 처음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만 처음 뽑는 거죠? 작년에 국회의원은 뽑았죠? 네, 자, 이번에 처음 뽑는 대통령인데, 내 안에 특별한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네. 잘 생각은 안 해봤는데. 마음속에 후보는 정하셨습니까? 네, 이 사람한테 표를 주겠다. 네, 그건 정하셨어요? 네. 그 유권자들이 아주 꼼꼼하고 깐깐한 특별한 기준들이 다 각자마다 있거든요. 네. 혹시 댁에 온 공보물은 보셨어요? 선거 공보물? 네. 누가 제일 잘 만든 것 같습니까? 그런 거 말해요. 잘 만든 사람은 있어 보여요? 마음에 드는 정책, 공약. 공약은 네. 다 그냥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공약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 네. 20대 청년으로서 혹시 새로 선출된 대통령한테 꼭 바라고 싶은 정책 있으십니까? 그냥 청년들한테 좋은 정책을 내주셨으면. 아니 근데 어떤 게 좋은 정책이에요? 다 좋은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게 좋은 정책? 그냥 저는 직장인 이제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와. 일을 뭔가 해보니까 막 세금 내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세금이 은근히 많죠.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그냥 되게 공평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금을 좀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다. 20대 직장인 일단 막상 회사 다녀보니까 의외로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유리할 지갑이에요. 직장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조세 정책에서의 어떤 새로운 형평성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좀. 예. 감사합니다. 나 들이대지 말고. 들이대지 말고. 근데 여의도에 왔는데 저를 알아보고 인사하시는 시민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대륙으로 가는 길에 있었잖아요. 대륙? 대륙으로 가는 길 정동영. 예.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셨구나. 잊어버렸죠?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실장. 그러셨구나. 그때 애기 낳기 전에. 네. 그것도 알죠, 내가. 저 애기 낳기 전에 일까지 알고 계시는구나. 예. 그 후에 애기 낳잖아요. 맞아요. 네. 그 선거, 16년 관악. 그때도 제가 갔었나요? 아니, 왜냐면 저희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인터뷰하는 중이어가지고. 알았어요. 반가워서. 많이 보고 있다. 네, 고맙습니다. 편의점 좀 내가.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사는데. 사전투표 했어요. 그러셨구나. 떨리는 마음으로 사전투표. 인터뷰 하셔도 돼요? 아니요. 인터뷰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좀 낯가림이 심해서 얼굴. 얼굴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와도 돼요. 얼굴은 안 나오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했어요. 기도하는 심정으로 투표하셨어요. 진짜로 기도했어요. 몇 시에 나오셨어요?
10시 반? 10시 반. 그때는 여기 그 상황이 어땠어요? 이 줄이 네. 한 여기까지만 있었고 오전에는 비교적 이른 시각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됐네요. 지난번하고 좀 비슷해요, 양상이. 언제요? 작년 총선 때? 아니?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네. 여의도 주민이시니까 누구보다 네. 이 여의도 네. 현장을 잘 아시겠네요. 네. 제가 오늘 와서 확인한 것은 그 이른 퇴근한 직장인분들 그리고 잠시 짬을 내서 오신 직장인분들이 굉장히 증권가에서 일하시는 직장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거기 여의도역 근처에서 유세를 했거든요. 네. 저도 거기 갔다 왔는데 네. 젊은 남성들이 그러니까 임세훈 씨가 나와서 증권 얘기를 하니까 네.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랬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조금 약간 상기되는 기분으로 왔다가 이제 후배가 투표한다고 해서 데려다주러 후배가 투표한다고 해서 데려다주러 다시 나오셨군요. 데려다주고 이제 집에 가실 중에 취재 편의점을 만나셨구나. 네, 그래서 취재 편의점이 저는 잘 알지만 우리 장윤선 씨는 저를 잊어버릴 것 같아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안 죄송하고요.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새 너무 사람들을 많이 봐서 가끔 못 알아봐서 취재원들도 제가 알아보면 되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송 해주셔서 고맙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도 구독도 누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게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좋아요 눌러주는 게 예의 아닌가 싶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불철주야 뛰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진실보도 사실보도 해야 돼서 저희가 현장에 늘 나와서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나오니까 많은 분들께서 알아봐 주셔서 그리고 또 이제 현장에 가야지 뭐가 맞습니다. 생생하니까. 네, 맞아요. 예. 계속 애쓰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강아지 엄마들한테 그거 하고 있어요. 투표 참여 운동. 제가 동물보호 하는 사람이라 한 제가 54명 좀 알고 있거든요. 강아지 이름을. 까까줌마예요, 동네. 까까줌마. 그렇구나. 그래서 쫓아다녀요, 저를.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누구를 찍어야지 우리가 그나마 숨 쉬지 않냐 이걸로 설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오니까 생태, 환경, 평화 그리고 인간 존중, 그다음에 그 동물권 보호 뭐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정작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저는 여성 문제, 제가 이제 여성운동가 출신이라 여성 문제, 또 동물보호 운동가라, 그리고 생태 문제, 또 이제 문화적인 거, 여의도 주민들이 제가 주민자치위원을 4년을 해서 그런 니즈를 알죠. 그런데 좀 약간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없어요. 여의도 주민들이. 그리고 굉장히 극단적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말하기 조심스럽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후배 강아지 보다가 왔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한강공원이 있잖아요. 거기다 그 반려동물 놀이터. 우리 그만 없거든요. 근데 안 된다고 자꾸 그래서 다른 강남구, 뭐 송파구 다 있어요. 전용 놀이터가 한경변을 중심으로. 그걸 만들려고 하시는군요. 만들려는 게 이제 강아지 보호자들의 소원이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마나. 제가 퇴근하려고 했는데 또 줄이 이렇게 길게 섰습니다. 지금 5시 23분인데요. 이분들 다 투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반드시 투표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또 올 수가 없어요. 일단 오늘 온 길에 투표 다 할 수 있도록 투표가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시 24분인데요. 지금 이 라인에 남아있는 시간은 지금 36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제가 시민분들 좀 만나서 인터뷰를 안녕하세요. 야, 보람 있습니다. 취재 편의점을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방송에 왔는데 알아봐야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자, 저희 이렇게 현장 스케치 나왔어요. 어떤 마음으로 투표 참여하시려는지, 이번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시민의 마음은 어떠신지 여쭤보려고요. 아이고, 소상공인들 다 죽게 생겼어요. 잘하는 사람 뽑아야지. 일본 뽑아야죠. 소상공인 실례지만 선생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뭐 회사 있는데. 회사에 있으시는데 예,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다고 한다. 저 주변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냥 다 폐업해버리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엉망이다. 네, 엉망이죠. 예.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뽑아야지. 근데 가뜩이나 경제 어려운데 비상계엄이 터져가지고 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다가 또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아니라 반듯한 나라고 세계에서 정말 각광받는 우리 앞에 K만 붙이면 외국 가서 있는데 정말로 속상하대요. 둘 다 아이들이 외국 가서 있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예. 외국 가 있는 아이들이 혹시 재외국민 투표했다고 하던가요? 네, 그럼요. 예. 예. 거기 가면 더 애국자가 되는데. 그렇죠. 기가 막히지. 맞습니다. 예.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니네 나라 어떡하냐, 계엄 터져서. 니네 나라 망했네. 뭐 이런 외국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망신스러웠다. 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예. 선생님께서는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80 넘었죠. 오, 굉장히, 저는 60대신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카메라 나올라. 진짜예요. 예. 미인이시고, 예. 샤넬 딱. 샤넬 선글라스. 네. 아니, 카메라보다, 네. 저기, 화면에보다 훨씬 이쁘시고. 아유, 아닙니다. 좋으시네요. 아닙니다. 잘 좀 운영해주세요. 네. 자, 끝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투표 상당히 좀 어떤 마음으로 투표해 주기를 바라시는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정치를 잘할 수 있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잘 판단하시겠죠. 네. 다 똑똑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오직 하면 젊은 사람들이 네. 잘 생각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5시 27분이고요. 저는 그렇게 안 봤는데, 예, 8순이 넘으셨다고 하는데, 너무 젊으십니다. 예. 샤넬 선글라스 딱 끼시고, 젊은 사람들, 똑똑하니까 투표 잘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외국에 있는 자녀분들도 재외국민 투표했다고 얘기하십니다. 자, 저희가, 세상에, 저 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저 뒤까지 한번 가봅시다. 5시 27분인데요. 시민들께서 이렇게 많이 나오셨습니다. 투표 참여하시려는 행렬이 이렇게 깁니다. 왠지 저를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 몰라요? 알겠습니다. 와. 자, 이제는 퇴근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시민들께서 나와 계셔가지고요. 어떤 마음으로 투표 참여하러 나오셨는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인터뷰는 다 원하지 않으시는. 왠지 저를 보고 계십니다. 네. 얼굴은 안 나갈게요. 목소리만도 안 돼요? 목소리만도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미모를 꼭 담고 싶었는데. 예. 너무 아름다우셔서, 네, 꼭 담고 싶었는데 못 담았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께서, 네, 대한민국 국민들 진짜 대단합니다. 5시 28분인데 30분 남았습니다. 그런데 투표 참여하시려고 이렇게 많은 시민들께서 저를 보고 손 흔들어 주시는 시민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저희 지금 라이브 방송하러 나왔습니다. 아니, 또 여기서 이렇게 뵐 줄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놀랐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예, 저는 이제 중국 파견 근무 마치고 복직해서 지금 이제 하나고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나고로 다시 가셨어요, 선생님? 이 선생님이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야, 제가
네. 그 북경에 라이브예요? 북경에 있을 때 네.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네. 저기 어디 광저우 가셨을 네, 때 우리가 광저우. 서로 소통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예. 그때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맞아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네, 네. 취재를 했었던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근데 하나고등학교인데 어떻게 여기로 투표하러 오셨어요? 아, 지금 오늘 국회 도서관에서 예. 그 독서 토론 관련된 무슨 행사가 있는데 예. 그게 저녁 6시 반인가 7시에 해요. 아. 그래서 시간이 나서 예. 오늘 빨리 해야겠다 싶어서 아. 국회 쪽에 주차하고 네, 지금 네. 가까운 데 찾아보니까 여기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걸어서 오고 있어요. 국회에 주차하시고 여기까지 네. 걸어오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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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오늘 해야죠. 꼭 해야죠. 네. 진짜 광저우에서는 언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올 2월까지 근무하는 걸로 하고 네. 3월자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아, 3월자로. 와, 선생님 어떻게 윤석열 정권 딱 3년이네. 네, 맞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게 맞추셨습니다. 네, 망명 정부 생활하다 왔습니다. 정확히 망명 정부 생활하시다가 네. 오셨네요. 네, 거의 독립운동하는 네, 그렇습니다. 기분으로 계시다가 네. 그 해외 계실 때도 네. 기가 막힌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비상계엄 때는 선생님 어디 계셨어요? 중국에 있었죠. 광저우에? 네. 그래서 딱 저녁에 터졌어요. 네. 여기 시차가 1시간이거든요. 시차가 1시간인데 저도 처음에 이제 이렇게 다음 뉴스 검색하다가 장난인 줄 알고 근데 이제 진짜 네. 실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정신이 나가더라고요. 이제 귀국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되게 당황스러웠고 네. 네, 그랬었어요. 예. 귀국하면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귀국도 못하는 줄 알고 아예 항공편 귀국. 같은 것도 이게 안 되는 건가? 계엄 선포되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아예 귀국을 못 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그때 했어요. 선생님 아이들하고 가족분 다 같이 갔던가요? 저만 혼자 갔었고 그러니까 그때 애들하고 어머니는 어떻게 집사람이랑 애들은 다 집에 있었고 딸이 네. 또 고3이어서 수험생이어서 되게 그러니까요. 아주 난감했던 상황. 계엄 선포됐을 때 다산콜센터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우리 아이 지금 학원에 있는데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얘들 내일 학교 갈 수 있는 건가? 겁니까? 뭐 이거부터 고3인데. 시작해서 뭐 카페에 있는데 집에 버스 다니나요? 그렇죠. 뭐 지하철 탈 수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다산콜센터에 네.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런 기가 막힌 비상계엄을 치르고 이제 대통령 선거 그렇죠. 6개월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본선거 날까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빨리 해서, 투표해야 되겠다. 빨리 해서 조금이라도 네. 빨리 투표해야 되겠다. 저는 선거율을 높여야 그러니까요. 참여율을 높여야. 네. 네. 저도 사실 기자 생활 진짜 오래 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선거 보도가 왜 이렇게 긴지 해요. 그리고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침부터 보니까 네. 지난 대선에 비해서 엄청나게 참여율이 높더라고요. 맞아요. 투표율이. 예. 지금 그 재외국민 투표도 네. 역대 최고치 그렇죠. 네네. 79.5%. 네네. 사실상 80%에 육박하는 투표율을 보였고요. 그리고 5시 제가 지금 선관위 집계를 못 봤는데 아마 아까 보니까 15%를 넘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5시 집계 4시 기준이네요. 제가 이거는 조금 업데이트를 해봐야 돼. 아직 5시가가 왜 안 나왔지? 조금 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5시 집계가 17.51%. 네, 17.51.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 정도 분위기면은 20%를 돌파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네. 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참고 참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시니까요. 그리고 하나고등학교에서 똑똑한 아이들 많이 기르시니까. 똑똑한 아이들 많잖아요. 많죠. 하나고등학교 수재들. 네, 맞습니다. 선생님도 우리 박사님이시고. 학생들 중에도 지금 보니까 네. 오늘 그 공강 시간을 이용해서 투표하러 나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오! 학생들이 고등학교 네. 3학년 네, 애들이. 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고3 애들 논술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데 1, 2, 3, 4교시가 이렇게 2개 반인데 3, 4교시에 원래는 이제 수강 신청을 안 했다가 청강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은 정식 수업은 아니고 이제 청강을 하는 학생인데 사전에 와서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선생님 그 사전 투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공강 시간이 3, 4교시밖에 없는데 원래 선생님 수업 들었었는데 지금 사전 선거 때문에 좀 외출 나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길래 갔다 와라. 투표는 그래. 뭐 학생이지만 어쨌든 국민의 의무다. 투표하고 잘하고 오너라. 하고 제가 아주 칭찬하면서 보냈습니다. 고3 학생들도 투표하러. 제가 들어가서 그 반에서 그 논술반이 지금 11명인데 오늘 너희 이번에 선거권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5명이 있더라고요. 벌써. 11명 중이고 두 번째 반도 보니까 또 몇 명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고3 수험생들도
이번 대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열정과 또 참여 의식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이게 아마도 이제 비상계엄 때문에 자각한 10대, 20대 학생들도 굉장히 그리고 계엄 전과 계엄 후에 삶이 바뀌었다 그렇죠. 이런 분들 정치에 관심 없었는데 그 다음에 뉴스 챙겨보고 뭐 이런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자, 하버드 나온 학생 하나 있어요. 있죠. 하버드 나온 학생. 이 학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게요. 근데 뭐 모든 게 스스로 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자기가 한 발언으로 결국은 뭐 책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끔찍한 폭력을.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보면은 실제 뭐 여론도 들끓고 있지만. 이런 선거 이런 것은 사실은 가정에서 보면 아이들 교육으로도 같이 부모가 시청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방송을. 근데 그게 어린 학생들이 보는 방송에서 차마 이제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여성 혐오적인 표현을 한 것이 전언을 한 거라는 인식을 가지고서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많은 부모들이 볼 때, 아이들이 볼 때 또 이렇게 충격받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도 들고, 하여튼 좀 많은 교육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근데 이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가 문제인지를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고, 많은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는 어떤 성인지 감수성이나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이제 미래 세대라고 하는 분의 그런 주장 또는 질문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교묘한 면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고3 학생들 그리고 우리 젊은 10대, 20대 청년 학생들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으로서 자, 이번 투표 어떤 마음으로 투표하자 얘들아? 아마 이제 모든 사실 우리가 항상 학교에서도 배우듯이 우리 민주공화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또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참여 방안이니까 우리 학생들도 올해 아마 고3이면서도 수험생들도 투표권을 많이 얻었을 텐데 우리 학생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건강하고 내란을 잘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으로 갈 수 있게 열심히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조만간 저희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고등학교에 오랫동안 계셨던 선생님이신데요. 광저우 한인학교에서 잠시 국어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국해서 다시 하나고등학교에서 교편 잡고 계신 국어 선생님 저희가 만나 뵀습니다. 더 길어졌어요. 저희가 자,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다는 거죠? 잔디에 안 올라와 있는데? 자, 지금 5시 37분. 보겠습니다. 저희가 좀 뒤로 가볼까요? 이거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올라와 있네요. 저희들이 시청자 대상으로 라이브 폴을 했는데요.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했습니다가 70%, 곧 할 예정입니다가 12%, 그리고 본투표 갑니다가 18%. 역시 취재편의점 애청자분들께서는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현장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38분이고요. 지금부터 약 22분 정도 시간이 끝나면 투표가 종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에 12시간만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투표하고 또 다르게 투표 시간이 이렇게 규율이 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투표장에 나오셨는지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시에 좀 목이 너무 안 좋아서 5시에는 그만하고 퇴근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시민분들께서 계속 오시고 계셔서 민심 투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저 뒤에까지 계세요. 제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돌아설 때마다 감탄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뒤쪽으로 저하고 같이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퇴근하시고 나오신 시민들이 이렇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잠깐 인터뷰. 저요? 네. 인터뷰요? 네, 인터뷰요. 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직접 부여잡으신. 네, 어디, 무슨 일 하십니까? 저는 지금 취업 준비생이고요. 네, 회계사 공부하고 있어요. 회계사 공부하시고. 네네네. 혹시 여의도 주민이신가요? 저 여의도에서 잠깐 살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지금 네. 잠깐 살고. 관내 주민은 빨리 가셔서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주소지가 주소지가 딴 데로 그래서요. 되어 있어서. 네. 네. 어떤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 투표하러 나오셨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좀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저희가 좀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어쨌든 제가 사랑하는 국가로서 한 표를 행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공부하다가 네. 시간이 날 때 네.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회계사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공부하다가 잠깐 짬을 네, 내서 네. 내가 이 투표는 반드시 해야겠다. 네. 그 혹시 비상계엄 전에도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그 전에는 사실은 네. 그러진 않았었어요. 예. 네, 그러지 않았었는데, 예. 어쨌든 국가적인 이런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네. 남일이 아니구나. 아하. 나도 같은 자국민으로서 네. 이런 부분을, 예.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가 됐고, 네. 해야 되겠구나. 할 수 있는 내 권리가 있다면 네. 그런 걸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길래 이렇게 책임져야 될 나이가 됐다고? 저는 이제 30대여가지고. 30대. 네네네. 예, 그렇죠. 네. 이 사회 중추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3040 세대가 네네네. 대한민국 사회의 중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원래 취업하셨는데 네네네. 회계사 준비를 하시는 네, 건가요? 네, 아니면 맞아요. 원래 취업했다 그만두시고 네, 네, 맞아요. 아무래도 전문직을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회사 생활 계속 할 수도 있었는데 전문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평생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전문직을 하면.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준비하고 있고, 즐겁습니다. 네, 준비하는 게. 네. 알겠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TV 토론, 3차 토론이 있었는데, 혹시 TV 토론은 보셨습니까? TV 토론은 이렇게 라이브로 보지는 않았고요. 예, 예. 그냥 짧게 유튜브 쇼츠로만 이렇게 봤었어요. 예, 그래서 예. 각 후보님들이 주장하는 것들도 봤었고, 네. 이제 네이버 인터넷 기사 통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으셨던 공약 같은 것들 보면서, 네. 누군가를 네. 뽑아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마음에 드는 공약은 어떤 거였습니까? 저는, 이건 노코멘트 할게요. 노코멘트.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 공약을 보고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인상은 좀 어떠셨어요? 인상 비평을 좀 해주신다면? TV 토론 3차례 걸쳐졌는데, 좀 유익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필요한 공약이나 정책은 얘기 안 하고 서로 비방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비방이 컸다고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이번 토론 같은 경우. 물론 제가 전부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전부 다 알 수는 없긴 했었지만, 후보분들이 이제 토론을 했었을 때 네. 서로 간의 비방보다는 좀 더 본인들이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동의하는 부분은 동의하고 네. 비동의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를 뭐라 하신다기보다는 네. 그걸 하신다기보다 왜 그런지 명확하게 반감되는 생각을 좀 얘기하시면서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네. 그다음에 경청, 네.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네, 맞습니다. 생각을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하시는 선생님의 소중한 한 표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꾸기를 바라십니까? 당연히 좋은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후보분께서 뽑힐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의 한 표가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의 이 한 표도 결국에는 좋은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옛날보다는 확실히 투표율이 우리나라가 높아졌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정치에 많이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더 좋은 쪽으로 결국 네.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계사 시험은 언제입니까? 저요? 2주 뒤에. 2주.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드시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를 팍팍 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30대 청년 저희가 만나 뵀습니다. 5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설마 더 줄이 늘어나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늘진 않았을 거예요. 자, 어머나. 와, 투표 줄이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5시 44분인데 어떻게든 빨리 해서 이분들 다 투표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제가 인터뷰하러 올까봐 벌써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는 청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많은 시민들께서 휴대폰 보시면서 그리고 또 함께 오신 분들하고 같이 대화 나누시면서 현장에서 투표 대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와, 저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이 사거리인데요. 여기가 그 롯데캐슬 아파트인가요? 그거보다 더 되는 겁니까? 네,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나와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가족들하고 퇴근길에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잠깐, 네. 아니, 어떤 마음으로 투표 참여하시는지만 말씀 듣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대통령 선거 이번이 처음은 아니시죠? 아니에요. 네, 몇 번째 뽑으시나요? 성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 투표 참여하셨어요? 네네네. 네, 그렇군요. 직장인. 네, 퇴근하고 오신 겁니까? 네, 맞아요. 아, 그렇구나. 투표는 반드시 하셨습니까? 네. 네, 그렇구나. 네. 이번 대선이 비상계엄 이후에 펼쳐지는 네. 대선이기 때문에, 지난 대통령 선거하고는 또 마음이 많이 네. 다르다라는 시민들이 많이 계세요. 네. 선생님도 그런 편이십니까? 네. 비상계엄 전과 후에 정치에 대한 관심이 좀 달라지셨습니까? 아니, 저는 원래 관심 많았어요. 원래 네. 정치에 관심 많으셨어요? 와, 그럼 정치 고관여층. 한국 정치, 개인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좀 고쳐야 할 게 많죠. 고쳐야 할 게 많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아서.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좀 고치면 좋을까요? 너무 디테일한 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 그다음에 배려, 그다음에 경청, 듣고 비판하기,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예.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민분들이 저기서부터 계속 오시고 계세요. 네. 제가 지금 저 라인에 앞에 보시면 제가 끝에 있거든요. 가장 끝 라인에 있는데 퇴근하고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네. 퇴근길에 오셨습니까? 네.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저 보험회사, 예, 보험 일을 하시는군요. 네네. 보험은 요새 경기가 어떻습니까? 안 좋습니다. 어느 정도로 안 좋습니까? 전부 다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 예, 큰일입니다. 제가 오늘 와서 약 한 2시간 정도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좋다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실례지만 선생님은 연세가 40살입니다. 올해 40이요? 저 20대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젊어 보이시네. 이제 연령을 알 수가 없어요, 요새는. 네. 40. 불혹의 나이시네요. 네. 결혼하셨습니까? 네네. 아이들도 있으세요? 네네. 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네. 어떤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밀 투표 아닌가요? 맞습니다. 비밀 투표입니다. 근데 내 마음의 기준은 있잖아요. 내 안에 어떤 깐깐하고 까다로운 내 안에 특별한 기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 안 하는 사람.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자, 되게 경기가 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체감하시는 물가는 좀 어떠십니까?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외식 물가? 네네. 네. 치킨 하나 시켜 먹어도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요새 치킨 한 마리가 곧 3만 원 시대를 열 것 같은 그런. 점심값은 어때요? 전화 왔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대선 이후에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40대 유권자들을 위해서 요거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혹시 당부 말씀 있으실까요? 거짓말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네. 정책도 없고? 부동산 정책 여러 가지, 집값 문제,
뭐 막 이런 얘기. 세금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세금 좀 낮췄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거 좀 보여주세요. 네. 자, 관외, 네, 영등포구 제외 기준이고요. 영등포구 관내에 계시는 시민들은 바로바로 투표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30분이 소요된다는 안내 팻말이 다시 붙었습니다. 네. 자,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계속 투표 참여하러 나오시고 계십니다. 선생님, 만약에 그 6시 땡 치면 여기 줄 서 있어도 투표 못 하나요? 아니, 그 10시까지 줄만 쓰지만. 6시까지 줄만 서면은 6시가 넘어도 투표는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혹시 줄 섰는데 그 도로 그냥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그러면 네, 헛걸음 바로 갔어요? 네. 그래요? 제가 네. 네. 투표하고 가자. 그럼 엄마 투표하고 가자. 네. 6시까지만 줄 서시면. 네. 비교적 그 젊은 분들이 꽤 많이 줄을 서 계십니다. 네, 잠깐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싫으시다는 말씀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지금 어머님이신 것 같은데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빨리 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5시 50분 지나고 있는데요. 카메라 배터리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또 뛰어오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 투표 참여하시려고 막 달려오시는 시민분들도 계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시 50분, 약 10분 후에는 이제 투표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6시 00분에 투표는 클로스하게 되는데, 현장에 와서 대기하는 인원들에 한해서는 투표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갔다가 혹시 투표 못하면 어떡하지? 생각하시지 마시고 6시까지만 도착하실 수 있으면 현장에서 투표 참여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반드시 투표에 한 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총선, 작년 총선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올해 대선은 12.3 비상계엄부터 6개월을 달려서 그런지 상당히 몸이 안 좋습니다. 네, 몸살이 와가지고 목소리도 많이 가라앉고 했는데요. 역시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네, 현장에 오니까 기운도 나고요. 그리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생생한 시민의 목소리를 날 것 그대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부 소란도 있었어요. 국민의힘 관계자분께서 왜 여기서 취재하느냐 이렇게 소란을 부리셨는데 뭐 그런 것도 겪어보고요. 아주 오랜만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장에 계신 수많은 시민들께서 확실히 이제 여기 여의도고 그리고 또 증권회사가 많아서 그런지 금융계통에 활동하시는 종사자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역시 이제 세금 얘기 많이 하고요. 20대 젊은 청년들의 우울하지 않게 좀 밝은 삶이 가능하도록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그런 정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대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상계엄이 아니었더라면 지금 이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이는 없죠. 네, 아까 설명드린 대로 6시까지만 투표소에 도착하시면 누구나 다 투표할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투표 참여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주권자의 한 표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준엄한 내란 심판의 회초리를 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 오늘도 현장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 함께 했습니다. 취재 편의점 이런 매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 인터넷 언론 등록했거든요. 네. 네. 공식적인 인터넷 언론사입니다. 네. 자, 저희 취재 편의점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들 늘 함께 해주시면 저희들 정말 큰 힘이 나서 열심히
취재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가는 취재 편의점입니다. 저희가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오전 스튜디오에서 9시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